어릴 때는 부모한테 끌려 살고, 결혼하면 또 그 남편한테, 애 낳으면 또 애한테 끌려 살고, 이러다 이제 40 중반대가 애들 사춘기 넘어가 지머리 굴리고 남편도 직장생활 바빠가 대화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멍해지고,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게 사는 게 뭔가 싶고, 이러면 이게 갱년기 장애니 뭐 우울증이니 이런 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, 막 나름대로 기획을 해보기도 하고, 대화도 나눠보고, 마음도 나눠보고,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, 내가 불행하다 했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아픈 마음도 내보고, 이러면서 사람이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봉사하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. 스님이 늘 얘기하잖아. 이게 결국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. 그래서 자기 두 발로 딛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죠.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봉사하고 수행생활하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, 이런 일이 생겨도 어때요? 물론 처음엔 정신이 좀 없지만 정신 차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까 적게 들까? 훨씬 적게 들고, 애가 시험이 떨어졌다 해도 그걸 갖고 중리사니 안 그러고요. 여러분들은 자꾸 수행을 하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, 해탈이라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거기에 구애를 덜 받는 게 수행이다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건 내가 의도하고 안 의도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. 그건 굉장히 미미한 관계가 있어요. 내가 우리 아들 걸렸으면 하면 걸리고, 안 걸렸으면 하면 안 걸리고, 이런 게 아니에요. 오늘 비 맞으면 하고 비 오고 안 왔으면 하면. 사람들은 그런 징크스에 자기가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. 선생님, 제가만 마음만 먹으면 뭐가 일어납니다.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비 왔으면 한 날 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, 안 왔으면 하는데도 올 때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내가 마음 내면 조금 더 마음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하기도 하고.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이 없다. 마음대로 되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. 그게 그래 너무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진정한 해탈은 어떠냐?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,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거기에 그렇게 구애를 안 받는 그 역량을 자꾸 키워나갈 때 어때요?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다,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토에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왜? 아직 안 되면 정토에 가서 문경 가서 살지, 이런 마음이 또 있으니까, 위에서 상사가 뭐라 그래도 옛날 같으면 눈치 안 보고 어때요? 지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고. 그러면 밉상이라고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상대가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. 그래서 이게 내 맘대로 하겠다 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,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걸 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내 맘대로 더 될 확률이 높아진다, 이런 얘기.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항상 참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면 집에 죽어 살까? 그러면 사실은 더 큰 소리 치고 살까? 결과적으로 훨씬 내가 보기 정통행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. 이게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지 고집에 하고 이러면 싸우기도 하고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되는데,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 할 짓 다 하니까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,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.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 자기의 영역이 자꾸 커집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얼른 들으면 손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자기의 영역이 자꾸 커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훨씬 부부지간에도 전에 같으면 남편 시비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게, 남편한테 또 의지하는 게 너무 큰데, 이 수행을 자꾸 하면 시비도 안 하고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약해져요. 그럼 남편은 의지 안 하니까 무거운 부담을 덜고, 시비 안 하니까 귀찮지가 않고, 그래서 상대한테도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존중하게 됩니다. 지금은 막 강타를 피우니까 이렇게 돌봐주는 것 같지, 속으로는 귀찮게 생각하는데, 이게 딱 해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딱 살면 남편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, 속으로. 아시겠어요? 잘못하다가 갚버리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
이게 대등하면서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형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대등하려고 지금 막 싸우가 대등하려고 하는 건 대등 안 해집니다. 약간 이게 뭐예요? 열등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노력해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자기 일이 있어야 돼. 자기 일. 남편이 늦게 들었다. 내 공부할 일이 있고, 내 명상할 일이 있고, 내 업무 정리할 일이 있고, 이러면 업무 막 하다가 들어오면, 이렇게 시계 또 보니까네, 뭐 시계가 12시일 뿐이고, 11시일 뿐이지,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, 일찍 들어왔다,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, 12시인 거 보고, 아이고, 오늘 좀 늦었네요. 10시인 거 보고, 아이고, 오늘 일찍 들어왔었네. 이럴 뿐이지, 그거 뭐 좀 늦게 들어오고, 좀 일찍 들어오고, 내가 별로 구애를 안 받는다. 그럼 내가 시비 안 해도 되고, 남편도 집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항상 시계만 딱 보고 친구들하고 만났다가, 아이고, 일단 말을 한테 꾸중 듣겠다. 이러면 남편도 그 쫀쫀해지잖아요, 인생이. 안 그래요? 그러면 자기가 좀 좋으면 좀 늦게 있다 들어와도 되고, 일찍 들어오고 싶으면 일찍 들어와도 되지. 만나 때문에 다 시계 보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부절하면 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어. 그러니까 서로를 좀 자유롭게 하면서 또 서로가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지. 지금 우리는 서로 의지해서, 두 부부가 서로 의지해서 사는 좋은 면도 있지만 서로가 속박하는 굉장히 나쁜 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,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자유로움도 함께 있어줘야 된다. 그렇게 수행을 하면 자꾸 그렇게 돼요. 수행을 하면 속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유의 영역이 넓어집니다.